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은 서툰 가위질과 드라이 실력으로 지난 여름부터 연말까지 총 200여 명의 손님들을 이발해드린 초보 미용사입니다. 저에게 2022년은 참 영화 같은 한 해였어요. 새롭게 시작된 2023년과 앞으로의 미래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직까지 2022년의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제게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곧 끝날 거라는 생각으로 미련하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냈던 2년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대학로의 극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잘 나가는 동료들과는 달리 그렇다 할 배역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은 듣보였습니다. 듣보가 뭐냐고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듣보라고 한답니다. 배우라는 꿈을 품고 들어간 극단에서 제가 하는 일은 무대에서 펼치는 열연이 아닌 청소를 하고 사람들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드디어 제게 도착한 대본에서 아주 작은 캐릭터를 맡게 되었을 때 무대 구석에 서 있는 제게 한 선배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어이 듣보, 그래 너 말이야 너. 무대 위에 있는 사람도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입단한 이후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가졌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그 순간마저도 아주 짧게 시선이 머물렀다가 관심 없다는 듯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요. 저는 그렇게 배우로 들어간 극단에서 연기보다 청소를, 심부름을 더 많이 하며 언젠가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긴 기다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라는 질병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세상 처음 들어보는 무서운 전염병에 극단 역시 비상사태였습니다. 더 이상 관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돈을 받고 연극을 펼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임시 휴업이었던 극단은 긴 코로나 사태로 끝내 문을 닫게 되었고 극단에 속해 있던 저 역시 백수가 되고 말았어요. 극단을 다니면서도 제게는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지만 연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고깃집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극단이 문을 닫던 그맘때는 투잡으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고깃집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상황이 꽤 어려운 시기였어요. 자연스레 가장 말단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제가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떡하지? 오직 배우라는 꿈만 가지고 다른 직업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제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소주 한 잔을 걸치고 극단 앞을 어슬렁거리던 어느 따뜻한 봄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발장난을 치며 괜히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제 두 발 앞으로 굽이 두꺼운 신발을 신은 사람이 멈추어 섰습니다. 듣보? 익숙한 부름에 고개를 들어보니 극단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 선배가 서 있었어요. 얼룩이 잔뜩 묻은 검정색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모습이 마스크를 썼음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웃는 얼굴을 하고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를 건네자 머쓱한 듯 뒤통수를 긁적이며 선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듣보라는 말은 미안. 인사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명진 선배가 너보고 하도 듣보 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급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불렀어. 미안해. 아니에요 선배. 저도 한 번에 알아들었는데요 뭘. 김수지입니다 선배님. 그래 수지. 맞다 수지였어. 여기는 어쩐 일이야? 그냥 술 한잔 하니까 극단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와봤어요. 선배님은 어쩐 일이세요? 나 저기 큰 길 건너 골목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하거든. 잠깐 편의점 갈 일이 있어서. 선배는 두 손으로 앞치마를 쓱쓱 닦으며 말했습니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에는 선배가 일한다는 미용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이름표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극단 내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배였는데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선배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름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알아? 미용실 원장이 우리 엄마야. 근데 사람들은 이 미용실의 존재를 잘 모르더라고. 좀 구석에 있어서 그런가? 너도 알겠지만 요즘 세상이 영 힘들잖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난 엄마 영향으로 그나마 20대 초반에 따나온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게 됐어. 수지 너는 어떻게 지내? 저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오늘 잘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다네요, 사장님이. 야, 그치.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난리야. 근데 너 이제 뭐 할지는 생각했어? 아직이요. 차라리 극단이라도 다시 살아나면 어떨까 하고 와봤는데 배워둔 것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게 참 미련하다 싶어요. 어머, 얘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랬었어? 아닌 거 너도 알잖아. 게다가 넌 아직 어린데. 배워둔 게 없었으면 좀 어때? 이제라도 하면 되지. 그래도 극단에 대한 희망은 접어도 가망이 없다고 본다, 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배. 그래, 나 마감하러 가봐야 해서. 다음에 또 연락하자. 그때 보면 술이라도 한잔 하자. 네, 선배.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평소에 그리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사이인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반가운 마음에 하지 않아도 되는 소리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이 선배는 좋은 사람이라 이 정도 반응이었지. 다른 선배 앞에서 이런 소리를 했을 걸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제대로 흑역사를 만들 뻔한 셈입니다. 선배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재회에 대한 약속까지 하며 뒤를 돌았습니다. 청순 그만 떨고 집에 나가야겠다. 야, 잠깐만! 뒤를 돌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선배가 숨을 헉헉대며 달려왔습니다. 길에 뭐라도 흘렸나? 반사적으로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핸드폰도 제자리에 잘 있는데. 수지야, 내가 이런 오지랖 부리는 성격 진짜 아닌데 너 지금 나랑 같이 우리 미용실 갈래? 미용실이요? 거기는 왜? 아, 엄마랑 마감하고 맥주 한 캔 하기로 했는데 너 이렇게 보내기 뭔가 아쉽기도 하고 우리 엄마 나 연기하는 거 맨날 반대만 해서 극단에서 사귄 사람들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 없었거든. 잔소리할 게 뻔해서. 근데 오랜만에 너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내가 활력이 돈다. 이제 나는 다시 연기 생활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소개해도 잔소리 안 하실 거고 너 괜찮으면 기분 좋게 한잔하면 어때? 나 일하는 곳 구경도 하고. 선배는 헐떡이는 목소리로 주절주절 빠르게도 말을 뱉었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급하게 뱉어대는 그 말들이 꼭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초등학생 같아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맨정신이었으면 절대 거절했겠지만 술이 한 잔 들어간 상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밀려오는 극단 시절의 추억 때문인지 거절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신이 나서 제잘되는 선배와 함께 선배가 일하고 있다는 그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선배가 입은 앞치마와 똑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매장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으면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시선을 돌려 바라본 유리창 너머로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거절할걸. 엄마, 맥주 사왔어. 맥주를 공장에서 만들어 왔어? 왜 이렇게 늦어 늦길? 누구야? 아주머니께서 한 소리 늘어놓으시다가 저를 보시고 흠칫 놀라셨습니다. 투명한 말투로 하시는 질문에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늘 투명한 말투로 말씀하시지만 속은 참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모든 엄마들의 공통점인가? 혼자 생각하며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 극단 일할 때 후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지라고 합니다. 몸이 어쩌다가 극단 사람을 소개한대?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안 데리고 오더니. 그래요. 어서 와요. 얼굴은 뽀해가지고 예쁘네. 칭찬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선배가 워낙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그래서 아무도 안 데려왔었나 봐요. 우리 아들 잘 모르는구먼. 얘가 뭐가 조심스러운 성격이야. 그렇게 포장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왔대? 보통은 어른 있다 그러면 불편해서 안 오려고 할 텐데 혹시 우리 아들이 선배랍시고 억지로 데려온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일 없었어요. 엄마는 내가 무슨 억지로 데려와. 그냥 여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혹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야, 지석아. 얘가 너는 절대 아니란다. 아주 여자로 쳐다보지도 말란다.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선배와 제 사이를 떠보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왁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자 아주머니께서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선배를 놀리는 아주머니에게 보이는 선배의 반응도, 그 웃음소리도 너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특유의 호탕한 농담으로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굳이 할 말을 생각해낼 필요 없는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수지 씨는 이제 뭐 먹고 살려고? 아, 엄마, 뭐 그런 걸 물어. 아니요, 선배, 저 괜찮아요. 저 그냥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라도 취직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엥? 일이 예쁜데 그런 걱정을 해? 가만히 있어봐. 손재주는 좀 있어요? 손재주요? 우리 막내 코로나 때문에 집안 사정 힘들다고 갑자기 그만둬버리고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모르는 사람 데려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는 것보다야 얼굴 아는 사람 모셔놓고 더 좋은 디자이너 만들어주는 게 내가 좋지. 미용사 일 어때요? 생각해본 적 없으려나? 지석아, 네가 말 좀 해봐라.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갑작스럽게 빈자리에 취직할 생각이 없느냐고 여쭈셨습니다. 지석 선배가 물끄러미 제 눈치를 보다가 뒤통수를 또 굴적였어요. 그런 선배의 행동을 보며 처음부터 이곳으로 저를 데려온 의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불쌍한 후배 힘든 시기에 돈 벌러 갈 곳 없을까 걱정하는 마음이었더라고요. 눈치챘어? 맞아. 나 너 일하면 어떨까 한번 꼬드겨 보려고 데려왔어. 우리 엄마 말솜씨가 아주 장난이 아니거든. 괜히 힘든 데서 일한다는 소리 들으면 신경도 쓰일 것 같고 힘든 일 겪고 돌아보니 그렇더라.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후배 이름 하나 못 외워주고 지냈나. 나는 뭐가 그렇게 대단했나. 그래서 뭐 너만 괜찮으면 한 가지 약속할게. 일하다가 안 맞는 것 같음 쿨하게 보내주기로. 그리고 하나 더. 혹시나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나 너한테 딴 맘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집에서 엄마 앞머리 잘라드리고 새치머리 염색해드리고 셀프 염색약으로 제 머리 염색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고, 엄마 염색도 해주고 효녀네 효녀. 이래서 딸이 좋아. 아들놈은 지 엄마가 거울 보고 혼자 두피를 새까맣게 칠하고 있어도 본체도 안 하는데. 아유, 엄만 내가 언제 또 그렇다고 그러셔. 저번 주에도 염색해드렸잖아요. 그거야 너 연습한다고 그런 거지. 아이고, 이야기가 산으로 갔네. 아무튼 수지씨, 자격증이야 여기서 일하면서 배워서 따면 되고 어차피 취직한다고 해도 막내가 뭐 바로 손님 머리 만질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돼. 말씀을 하실 때는 제 눈을 마주치며 말씀하셨다가도 제가 고민에 잠길 때면 부담스러울까? 저 멀리 먼 산을 보시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저도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고 괜히 반짝반짝 빛나는 미용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최고의 미용사가 되어볼게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제 등을 떠민 듯 전혀 예상 밖의 목표가 생기고 직업이 생겼습니다. 다른 직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가장 끌렸던 것은 이곳의 분위기였습니다. 엄마를 닮은 아주머니와 그 아주머니를 닮은 선배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 그날만 해도 그랬습니다. 웃을 일 없던 하루들 사이 가장 많이 웃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박가위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에 가장 막내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원장님께서 큰 틀을 알려주시면 선배가 저를 꼼꼼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일도 배워나갔어요. 서툰 가위질에 손도 많이 베이고 어설픈 것 투성이었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원장님을 보고 있으면 언젠가의 제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두근대고 설렜습니다. 극단에서 기약 없는 스타가 되는 날을 기다리며 수백 번 오디션을 보고 떨어졌던 절망스러운 그 날들보다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확신이 드는 이곳이 훨씬 더 제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1이었던 마음은 어느덧 100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낙하산 직원이라지만 실력이 하나도 없는 제가 손님 머리를 만질 수는 없으니 이를 완전히 익히는 동안 저의 주 업무는 청소와 정리, 심부름이었습니다. 네, 뭔가 익숙하시죠? 제가 극단에 있는 동안 늘 해왔던 일이랍니다. 하루 종일 청소와 정리, 심부름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선배가 저를 조용히 불러 의자 뒤에 세우고는 했습니다. 내가 너 극단에서 허구한 날 청소에 심부름만 하는 거 봐와놓고도 여기서까지 그러게 만드는 건 할 짓이 못 된다. 너 빨리 실력 익혀. 날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겨 먹으려고 들란 말이야. 지금 손님 없을 때 이거나 연습하고 있어.
빗자루 놔주고. 선배, 어우, 감동할 거 없어.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 딱 질색이야. 어디 연기학원이냐? 선배는 닭살이 돋는다는 듯 양쪽 팔을 문지르며 빗자루를 뺏어 들고 사라졌습니다. 저 선배는 고맙다는 말 좀 들으면 어디가 덧나나? 선배의 오버액션에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습니다. 제 손에서 나는 가위질 소리와 선배의 콧노래가 겹쳐 들리면서 꼭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봄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들과 인연을 쌓은 지도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용실 유리창 너머 분홍빛이 돌던 나무는 어느덧 짙은 녹색잎이 자리했어요. 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도 거리의 매미소리가 시끄럽게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날도 무지하게 더웠던 것 같아요.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평일 오후, 원장님은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가시고 선배와 저 둘이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나 한잔 하자며 모여 앉아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짤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둘이서 동시에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조금 낯선 비주얼의 한 아저씨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문을 확실하게 열고 들어온 것도, 그렇다고 문을 닫고 나간 것도 아닌 자세로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왠지 손님은 아닌 것 같은 후줄근한 모습에 인사를 망설이다 선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꾀지재한 얼굴과 한참을 감지 않은 듯한 머리, 덥수룩한 수염은 노숙인을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선배와 눈이 마주치니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인사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저 보시다시피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이 죄송하지만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니 수염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요. 혹시 쓰고 남은 면도날 하나 있으면, 다 쓰고 버릴 것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손으로 수염과 머리를 연신 가리며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부탁하셨습니다. 마침 며칠 전 손님들 눈썹 정리용 면도날을 교체하고 버려두었던 게 생각나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걸로 턱수염도 면도할 수 있으려나? 턱수염을 면도하기엔 턱없이 조그마한 크기의 면도날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작고 낡아버린 면도날이 꼭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쭈뼛거리고 서 있는 노숙인 아저씨를 보는 것 같았어요. 무더운 날씨에 제가 더위라도 먹었던 걸까요? 입사한 지 겨우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새파란 막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동그랗게 눈을 뜨고 선배가 저를 쳐다봤지만 모르는 척 외면하고 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겠어요? 날도 덥고 많이 찝찝하실 것 같은데 이발도 좀 하시고 면도도 해드릴게요. 지금 버릴 면도날은 눈썹 깎는 용밖에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잠깐이면 되니까 들어와서 좀 앉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가볼게요. 들어와 앉아서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하고 가시라는 말에 돈을 내라는 말로 알아들으신 건지 그 아저씨가 서둘러 문을 나서려고 하셨습니다. 동그랗게 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선배가 다급하게 달려와 아저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배의 행동에 놀라서 쳐다보자 찡긋 윙크를 해보이고는 아저씨에게 능글맞게 하는 말이, 에이, 돈 안 받을게요. 이 친구 생판 초보라 연습할 상대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이발하고 면도하셔서 좋고 저 친구는 연습하면서 실력 쌓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델한다 생각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렇게 선배는 막무가내로 아저씨를 샴푸 의자에 앉혔습니다. 나 샴푸하는 동안 너 커트할 준비해. 샴푸는 본인이 하겠다며 저를 밀어내고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잘제잘 떠들어대며 아저씨의 머리를 감겨드리기 시작했어요. 들어오시라 말을 뱉어놓고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선배가 더 나서서 저렇게 행동해주니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고마웠어요. 실제로 제 첫 커트 손님이 생겼으니 기쁘기도 했습니다. 샴푸가 끝나고 의자에 앉은 아저씨는 창피한지 자꾸만 고개를 아래로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제 마음까지 좋지 못하더라고요. 손님이 노숙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제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저 첫 커트를 해드릴 수 있어 기쁘고 들뜨는 마음이었는데 말입니다. 일부러 더 크게 밝게 웃으면서 머리를 먼저 잘라드렸습니다. 어떠세요?
훨씬 가볍고 시원하시죠? 그동안 긴 머리 손질도 못하시고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머리 자르시니까 얼굴도 훨씬 작아 보이고 좋으신데요? 왜 사람은 머리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머리 자르고 그럴 그게 못 되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뭘요. 이따 거울로 뒷모습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앞모습은 꽤 완벽하죠? 자, 이제 면도해 드릴게요. 날이 많이 날카로우니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미용실에 너무 오랜만에 와본다며 감사하다는 말만 수십 번 늘어놓는 아저씨의 머리를 깔끔하게 잘라드리고 나니 턱수염을 면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볼일을 다 마친 원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얼굴에 묻은 머리칼을 털어드리던 저도 제 첫 커트 장면을 비포 애프터로 촬영하겠다고 등 뒤에 서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던 선배도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공짜로 노숙인을 들여 이러고 있다는 걸 알면 싫어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다 한들 여기는 돈을 받고 머리를 해드리는 미용실이지 자원봉사를 하는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들의 어색한 행동과 덩달아 굳어버린 노숙인 아저씨의 모습에 의아한 듯 원장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수지, 네가 커트한 거니? 뭐 하냐고 물으실 줄 알았던 저의 예상과는 달리 원장님은 저의 커트 결과물에 더 관심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일단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수한 것을 캐치하시고는 간단하게 팁을 알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 문을 나설 때쯤엔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원장님은 몇 가지 팁을 알려주시고는 선배에게로 향했습니다. 너는 임마, 손님 계시는데 뭘 찍고 앉아있어? 그제야 선배가 원장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샴푸실로 사라지고 커튼 너머로 선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원장님께 상황 설명을 드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꿀꺽, 목구멍으로 침이 넘어갔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하신 거면. 야, 김수지!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커튼이 벌컥 젖혀졌습니다. 제 이름 세 글자를 외치는 소리에 뒤를 돌았더니 미끄러져 넘어진 선배의 모습과 함께 잔뜩 화가 난 원장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큰일 났다. 그 짧은 순간 귓가에는 어떡하지 하는 소리만 자꾸 맴돌았습니다. 저벅저벅 원장님이 걸어와 제 손에 있는 스펀지를 휙 하고 낚아채셨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가르쳤니? 손님 차 한 잔도 안 내어드리고 이 더운 날에 니들끼리 아이스 커피 타 마신 거야? 죄송해요. 저희 직원들이 정신이 없었나 봐요. 블랙? 녹차? 어떤 걸로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직원분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괜히. 지서가 뭐해? 얼른 커피 안 내오고. 수지, 너는 들어가서 면도 크림 가져오면 되겠다. 원장님이 잔뜩 나무라실 거라 예상했던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신 게 원장님이었는데 노숙인을 받았다고 화를 내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 면도 크림을 내어오고 선배도 부랴부랴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원장님은 앞치마를 두르며 의자에 앉아있는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참 못났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노숙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 그리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직 한참 젊으신데 이렇게 살기 아깝잖아요. 아이고, 이거 봐라. 턱수염 싹 밀고 보니까 인물도 훤칠하고 완전 제 또래시네요. 인물을 다 감추고 사셨어. 제 말 듣고 꼭 그쪽으로 찾아가 보세요. 아셨죠? 일이 태어나서 그리 사시는 건 진짜 큰일 날 일이야. 또로록 하고 핸드폰 동영상 촬영이 종료되는 소리가 등 뒤에서 작게 들려왔습니다. 선배는 그 와중에도 아저씨의 비포 애프터를 촬영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선배가 참 눈치 없고 황당했는데 선배가 꼼꼼하게 찍어놓은 그 영상 덕분에 훗날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노숙인 아저씨는 저희 세 사람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을 꼭 찾아뵙고 어떻게 해서든 한 달 안에 좋아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저는 아저씨의 겉옷을 내어드리며 주머니에 몰래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꾸겨 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어디 가서 몸도 씻고 더 나아진 기분으로 꼭 한 달 뒤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한바탕 미용실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던 아저씨가 문 밖으로 떠나가고 저희는 곧 방문하실 예약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아저씨는 금방 잊혀졌고 어느덧 바깥 세상은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 찾아왔어요. 퇴근을 하기 위해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선배가 말했습니다. 수지, 너 인생 첫 커트 손님 내 SNS에 올려도 되냐? 똑바로 찍긴 했어? 당연하지.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해서 네 실력이 되게 출중해 보여. 그걸 또 그렇게 말하네. 그냥 잘한다 해주면 될 것을. 어쭈, 잘한다 소리는 듣고 싶은가 보네, 막내. 원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지, 네가 고생 많았지. 마음씨 고운 거야 진작 알았지만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 보니 멋있고 보기 좋다. 너 내가 돈 안 되는 손님 붙잡았다고 화낼 줄 알았지? 히히. 솔직히 원장님 오셨을 때 조금 긴장했어요. 잘했다. 근데 되게 잘생겼더라. 그치? 얼른 들어가자. 내일 또 파이팅 하려면.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원장님. 선배도 잘 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배의 문자 메시지는 SNS 링크와 함께 짧은 인사가 남겨졌습니다. 되게 멋있게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꼭 봐. 진정한 멋진 헤어 디자이너가 될 그날까지 응원한다잉. 뭘 또 집에 가서까지 보라고 그러나 싶어서 클릭해본 링크에는 서투른 손놀림의 제가 어설프게 그분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영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면도를 해드리는 모습도 함께 올라가 있었어요.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어요. 이상하리만큼 예약자 명단이 꽉 차고 예약하지도 않은 손님들이 불쑥 미용실로 찾아오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낯설었지만 단순히 요즘 머리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불쑥 핸드폰 카메라를 내미는 어떤 손님 때문에요.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찍어드릴게요. 아니요, 제 사진 말고요. 언니랑 같이 찍고 싶어서. 손님이 벼랑간 제게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함께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뭐 때문이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대기하는 손님들도 이쪽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한 명, 두 명, 점차 핸드폰을 꺼내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 맞는 거죠? SNS에서 봤어요. 네? 어떤, 그 있잖아요. 노숙인 비포 애프터. 완전 멋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고 오신 거예요? 네? 지금 완전 유명한데. 모르셨어요? 난리 났어요. 착한 일 하는 미용실. 마음씨만큼 얼굴도 예쁜 미용사라고. 손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 두 눈앞에 핸드폰을 내밀어 열띤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선배가 올려두었던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이었어요. 댓글에는 온통 저희 미용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몇몇이 남긴 안 좋은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입을 가리고 손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손님은 저희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손님들과의 어색한 사진 촬영이 끝이 나고 좋은 일로 알려졌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뿌듯함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진짜 머리를 하러 오는 손님들,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방문하는 손님들, 그리고 그 중에는 자기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계셨어요. 사실상 미용실을 방문하는 분들 중에 실제 손님들은 매우 적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번거로운 일이 많아진 것에 대해 원장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장난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까지도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며 제게도 초심을 잃지 말고 다 해드리라며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입장부터 범상치 않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준비한 대사를 읊어대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속상했었습니다. 여기가 머리 공짜로 잘라주고 면도까지 해주는 미용실 맞나요? 원장님 죄송해요. 또 왔네요. 괜찮아. 그냥 입 꾹 다물고 해드리자. 전부. 처음처럼 기쁜 마음으로. 알겠지?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 사람을 좀 찾고 싶어서 다른 날처럼 똑같은 유형의 손님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머리를 하러 온 게 아니라면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손님의 핸드폰 속에는 선배가 올렸던 SNS 게시글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떠도는 이 영상을 보고 이분을 찾고 싶어서 글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여기로 가보라고 해주셔서. 네, 여기가 맞긴 한데 근데 이분은 왜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오래전에 연락 두절된 저희 아버지 같아서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봤는데 면도까지 하고 난 모습이 너무. 그 손님은 말을 다 잇기가 힘든 듯 울먹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손님을 가까스로 달래어드리고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저씨를 만날 수 있는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가시면서 저희한테 한 달 뒤에 이곳으로 꼭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물론 한 달 뒤가 되어봐야 오실지 안 오실지 알 수 있겠지만 저희는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도 꼭 힘내서 같이 기다려봐요. 아마 꼭 오실 거예요. 혹시 예정된 날짜보다 더 일찍 오시게 되면 저희가 손님께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 사람은 꼭 그 손님과 아저씨가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약속한 한 달이 가까워질 때마다 혹시나 아저씨가 다시 와주지 않을까봐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한 달째가 되던 날, 그때 그 손님이 미용실 오픈 시간 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혹시나 해서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서 일들 보세요. 저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일단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아직 날씨도 더운데. 아니요,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라니까요. 일단 들어오셔서. 손님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훤칠한 아저씨 한 분이 이쪽으로 걸어오셨고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아저씨라는 것을요. 너무나도 달라진 외모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말을 하다 마는 저를 보고 손님도 뒤돌아 그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쪽으로 걸어오는 아저씨의 모습은 노숙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아빠?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쯤 손님이 그 아저씨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웃으면서 걸어오던 아저씨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굳어버린 얼굴을 하고 아저씨가 뒷걸음질을 치는데 손님이 달려가 아저씨를 붙들었습니다. 엉엉 눈물을 흘리는 손님과 그런 손님을 꼭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린 아저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부녀지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 민영아,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대체 어디 있었어? 왜 나한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아빠가 잘못했다. 오늘 또 나 버리고 갈 거야? 혼자 그렇게 남처럼 살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우리 딸인데. 민영아, 아빠가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아빠가 나쁜 마음으로 다 포기하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게. 미안해, 민영이. 그동안 아빠 때문에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딸과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지레 겁부터 먹고 집을 도망쳐 나와 길바닥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나만 고생했다며 작은 주먹으로 아저씨의 가슴을 내려치는 그 따님의 얼굴은 아빠를 미워한다기보다 그리운 아빠를 만나 반가운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뭉클한 재회를 지켜보고 있다 보니 오픈 시간이 되어버렸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두 부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덕분에 잃어버린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 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빠 사람 만들어준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눈물의 재회와 함께 남겨진 그 따뜻한 감사 인사는 저희 세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야, 선배, 솔직히 너 그때 저 아저씨 문 열고 면도기 달라 그럴 때 얼굴 잘생긴 거 한눈에 알아보고 나 도와줬던 거지? 뭐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 얼굴이 제대로 보이기라도 했어야지.
근데 저렇게 잘생긴 건 반칙 아니야? 와, 솔직히 배우상인데. 그러게, 우리가 그쪽에서 꿈을 품어봐서 그런가? 솔직히 내가 저 얼굴로 태어났으면 연기 생활 아주 잘 풀렸을 것 같아. 에이, 연기 뭐 얼굴로 하는 거냐? 선배 봐, 얼굴이 훌륭하진 못해도 연기력이 훌륭하니까 인정받았었잖아. 잠깐만, 이거 칭찬이냐, 욕이냐?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으면 거울을 보고 오픈 준비 안 할 거야, 너네? 원장님의 꾸지람으로 시작된 그날 하루의 업무는 꽤나 행복했습니다. 감추려 해도 뿌듯한 마음이 자꾸만 목구멍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00배는 더 친절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저는 미용실의 막내로 열심히 일했고요. 사람들에게서도 금방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다시 평범한 하루들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얼마 후 저희가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지내는 건 허락할 수 없다는 듯이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아닌 인터뷰용 카메라까지 저희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노숙인을 돕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찾아주셨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그 아저씨의 따님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SNS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올리게 되었고,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가져주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겠다는 사람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솔직히 당연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는 이런 과장된 이슈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일 테고요. 하지만 제게 마이크를 들이미는 그 사람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그만 인터뷰를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곧장 그분의 질문부터 수정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분을 돕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찾아준 걸로 알려져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서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그때 그분께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날 그분을 작정하고 도와드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아직 초보 미용사라 연습 삼아 샴푸해드리고 커트까지 해드리게 된 거예요. 그분께도 제게도 좋은 기회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찾아드렸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선배 미용사가 막내 미용사 미용 실력을 늘리려고 장난스럽게 올렸던 게시물이었고 게시물을 봐주신 분들이 좋게 포장을 해주셨던 거죠. 따님이라는 분도 저희가 직접 찾아드린 게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게시물을 보시고 여기까지 발걸음하셔서 찾으셨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에 끝까지 지지 않고 극복해서 여기로 다시 발걸음해주신 그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가 직접 그 따님을 되찾으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 분은 그렇게 다시 만날 부녀 사이였던 거죠. 저희가 한 것이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칭찬 속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어떤 손님을 붙잡고 한참 동안 설명을 드려보기도 하고 제 개인 SNS라도 만들어서 해명글을 남겨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했던 미용실은 손님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어떤 이유로 알게 되어 방문해주신 손님들인지는 한 분 한 분 다 알 수 없었지만 저희 세 사람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어렵게 발걸음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물해드리고 꼭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미용실이 되어보자고. 작은 선택 하나로 미용실이 북적이게 된 것은 저 혼자만의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준 선배와 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일이 커질수록 마음속으로 저를 거두어 주셨던 원장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따뜻한 말, 좋은 말을 나눠주시니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다시 수개월이 흐른 지금 사장님은 불경기 속에서 2호점 오픈을 앞두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제법 머리를 만질 줄 아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답니다. 물론 그때 그 아저씨와 따님도 늘 함께 방문하셔서 예쁘게 머리를 하고 가시곤 한답니다. 여전히 훤칠한 아저씨의 미모에 감탄하고는 해요. 2022년이 너무나 영화 같았기 때문일까요? 2023년에는 왠지 더 좋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울리지 않게 기대라는 걸 해보아요.
모두를 괴롭게 했던 코로나는 이제 잠잠해졌지만 경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른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